KBS 전주총국은 연중 기획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지방자치 30년을 맞은 전북지자체의 살림살이 면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자체와 정치권이 해마다 역대 최대라고 홍보하는 국가 예산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송하진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에 7조 원대를 결정했고 불과 3년 만에 8조 원 시대를 개막하게 될 것입니다. 시군 단체장들도 나서 역대 최대의 국가 예산을 확보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전북 재정 자립도가 23% 정도인 상황에서 국가 예산 확보가 절실한데 해마다 역대 최대의 국가 예산 확보에도 지역 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신청 건수가 1237건으로 1년 전보다 17%가량 늘었고 법인 파산도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폐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모두 1,521건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지난 2019년보다 35.4%, 400건가량 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국가 예산 확보의 액수는 단체장이나 지역 정치권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됐습니다. KBS와 익산참여연대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최근 5년 동안 확보했다는 국가 예산의 내용과 규모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한 발 더 들어가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전라북도가 역대 최대 국가 예산 확보를 자랑하고 있을 때 몇몇 도의원들은 이 발표가 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8조 원 남짓한 국가 예산 가운데 농촌진흥청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국가기관 예산이 포함된 데다 새만금 등 국가 사업을 빼면 실제 확보액은 5조 원가량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신성장 산업을 계속 발굴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계속 이어가는 사업들이나 단순히 인구나 면적 비례 확보하는 단순한 그런 비례에 따른 예산 확보들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시군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올해 군산시 국가 예산 3분의 0, 역대 최대인 1조 원대 예산을 확보했다지만 이 가운데 64%는 국가 사업인데다 아동수당과 영유아 보육료, 수급권자 생계급여 등 국가 위임 사무 예산까지 포함됐습니다.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 새만금 보이지도 않는 곳에 쏟아붓는 예산만 그쪽에 투하하고 있거든요. 시민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인지. 정부도 개발 사업보다는 민생 현안에 예산 비중을 늘리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전북 지역은 여전히 개발 사업 비중이 큽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요구한 국가 예산을 살펴보면 도로나 항만, 철도, 산단 구축 등 지역 개발 사업 비중이 전체 3분의 2가량을 차지하고 농림해양 수산업 분야, 산업에너지 분야, 문화 관광 분야가 뒤를 잇습니다. 그나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체 예산과 비교하면 국가 예산 반영 비율은 7% 수준에 그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자체 스스로 국가 예산 확보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준점들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는 확보 내역들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해서 추후적으로라도 그 부분이 언론이나 시민단체 또 전문가들에 의해서 검증되는 과정들을 거쳐야 전북 내 시군별 국가 예산 불균형 문제도 해소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특성상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적인 그 제도 제약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그 전 시군이 골고루 국가 예산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재정 분권 속도를 높여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도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 제도가 지금처럼 탑다운 방식으로 획일적인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성과 창출이 어렵다. 그러면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나 집행 과정에서 자율성을 주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내년 국가 예산을 결정하는 국회 심사가 시작되는 10월.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국가 예산 확보와 안정적인 지방 재원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